인테리어하는 옆집 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참 많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지식은 짧지만 최대한으로 성심성의 있고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먼저 내가 상공간일 수도 있고 주거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인테리어 하는 업체를 좀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자가 있는지. 왜냐면 사업자가 없으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 예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계약서까지 쓰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사업자가 없어서 찾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계약금까지 치러봤더니 사업자가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호소를 하면서 의뢰하신 분이 계셨는데 반드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업체 선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사무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하시면서 사무실이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갈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무실이 있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얼마만큼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업체는 이제 주거 공간, 아파트 공간만 많이 하시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상공간을 하는데 상공간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음식점, 미용실, 애견센터, 아니면은 스포츠센터, 막 이렇게 하면은 많이 하는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리고 상공간 같은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 만약에 미용실 같은 거, 미용실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선권을 두시게 되면 하자 문제 같은 것도 발생을 거의 안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공간을 하는지 주거 공간을 하는지 어떠한 분야로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업체에 물어보셔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보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뷰라든가 아니면 시공 사진 같은 거 보고 참고하셔서 또 상담을 하고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미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미팅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 의뢰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거는 내가 주거 공간이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컨셉으로 갈 건지, 만약에 모던 스타일로 갈 건지 빈티지 스타일로 갈 건지 아메리칸 스타일로 갈 건지 요거를 내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나는 이런 컨셉을 원합니다. 만약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의뢰하시는 업체에다가 나는 이런 컨셉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료를 주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 미팅 전화로 해서 제가 34평 아파트인데 어디 아파트인데 견적이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절대 견적을 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금액이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이 맞는 견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들한테도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봐야지만이 저희가 견적을 내드리되 대충이라는 견적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오셔서 치수를 재고 또 원하는 컨셉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원하는지 반드시 그 내용을 업체에다가 얘기를 한 다음에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미팅하는 걸로 꼭 하시고 전화로나 문의를 하시는 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일단은 견적서를 받으면요, 그냥 항목이 나오고 얼마, 목공사 얼마. 근데 사실은 목공사 해도 자재비와 인건비, 자재가 뭐뭐뭐 들어가고 인건비가 몇 품이 들어가는지 이게 상세 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밀하게 나누는 거를 공정별로 이거를
상세 내역의 견적서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합리적인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치수를 쟀고 공정별로 목공, 또 설비, 가구면 가구 미터까지 어느 정도 치수로 해서 견적을 했을 때 이게 견적 금액이 나와야지, 뭐 그냥 대충 목공, 자재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퉁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견적을 받으실 때 반드시 상세 견적으로 받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견적을 받으실 때에 한 두세 군데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어떤 업체는 비싼 금액의 견적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생각보다 되게 싸게 나오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너무 싸다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견적이 너무 적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견적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고, 너무 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게, 거기에 어떤 것이 뭐가 들어가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세 군데 있으면 두 군데의 견적을 플러스해서 2분의 1이든지 3분의 1이든지 해서 나눠서 그 금액에 가장 근접한 곳이 적정한 견적의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할 때는 그걸 보시고,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너무 싼 것도 아닌 적정한 선을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상세 견적을 받는 게 합리적인 금액을 선정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견적이 나오면은 내용을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목공사에 만약에 칸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칸막이 공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분들이 나누는 그 내용. 만약에 싱크대면 싱크대에 어떤 자재로, 어디 브랜드로 나오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체킹하면서 내가 빠진 것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킹해 보는 게,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체킹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순간에 업체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또 추가할 부분도 있고, 이거 안 됐네 라고 해서 추가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리스트를 보면서 체킹을 해가는 게, 같이 이야기를 듣고 체킹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점은 현규치 견적, 합리적인 금액을 창출할 수가 있고, 그 대신 이거 합리적인 금액이 나오려면 공정도 똑같이, 디자인도 공정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공정이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견적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A, B, C 세 업체마다 다르게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주면 그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금액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셔야 될 거는 디자인과 그다음에 공정을 똑같이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내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